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음주운전 수사 과정에서 관할은 수사의 뿌리이자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지와 피의자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경찰서가 조사를 담당할 건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사건 관할은 토지 관할이라는 확고한 기준을 따르지만 상황에 따라 사건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송이 절대로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할의 미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교통범죄 사건의 관할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법적으로 사건은 토지 관할이라는 엄격한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됩니다. 즉, 범죄가 발생한 현장이나 피의자의 생활 터전이 수사 관할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죠. 교통범죄 사건 역시 이 원칙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등의 사건은 범죄 행위가 발생한 지역에서 수사의 첫 발을 내딛게 되며 상황에 따라 피의자의 거주지로 사건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이러한 획일적인 틀 속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 여건과 인력 배치, 사건의 고유한 성격, 그리고 증거 수집의 시급성과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범죄만을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있어 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경찰서에서의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절대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휴가 중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그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였습니다. A씨는 직장 출근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건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경찰은 현장 검증의 필요성과 목격자 조사의 불가피성을 들어 제주도에서의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A씨는 제주도로 직접 찾아가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통범죄 사건이 피의자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지로 이송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건이 발생한 원래의 장소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뺑소니 사건입니다. 뺑소니는 피해자의 고통이 깊이 새겨진 중대한 교통범죄로서 피해자의 생생한 진술 확보와 현장의 면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거주지로 사건이 이송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B씨가 대전의 한적한 거리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설령 그의 거주지가 서울이라고 할지라도 대전경찰서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겠죠. 두 번째는 사망사고가 포함된 교통범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소중한 생명의 상실은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러한 사망사건에서는 현장 조사가 수사의 핵심축이 되며 사고 현장의 완벽한 재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경찰은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과 교통 환경, 신호체계의 작동 상태, 차량이 남긴 미세한 흔적까지 낱낱이 조사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은 범죄 현장에 뿌리를 두고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져야 하겠죠. 예를 들어 C씨는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그는 서울 거주자라는 지리적 여건을 내세워 사건 이송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경찰은 현장 검증의 절대적 중요성과 사고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부산에서의 조사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C씨는 부산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만 했죠. 세 번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피의자의 거주지로 사건이 이송될 수는 있지만 대인사고가 수반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고요.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수사가 보통은 진행되게 됩니다. 가령 광주의 번화가에서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비록 그 사람이 대구에 거주하더라도 사건은 반드시 광주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네 번째는
복합 사건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운전이 하나의 사건 속에 얽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여러 법규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죠. 다음은 경찰서 연락이 지연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범죄를 저지른 후 초조함과 불안 속에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린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사건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나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먼저 연락해서 담당 부서의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사건이 아직 이송되지 않았다면 최초 발생지의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사건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피의자는 결국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찰서에서 그 관할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일정 조정을 위해 담당 경찰관과 미리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겠고요.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는 필수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초조함은 접어두시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범죄 사건에서 관할 문제는 피의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거주지로 사건이 이송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뺑소니나 사망사고, 대인사고가 얽힌 사건은 반드시 범죄 현장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의 연락이 지연될 때는 관할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어느 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관할이라는 법적 지도를 정확히 읽어내고 이해한다면 막연한 불안감은 자연스레 해소되고 조사 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이송이 가능한 유형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성격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두다 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